한진우 HS그룹 회장의 집무실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마른 노크 소리가 3번 울렸다. 안에서는 그의 장손이자 현 HS그룹 대표인 한태수가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서 있었다. 잘생겼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냉랭한 얼굴이었다. 절대 권력자인 할아버지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결혼해라. 6개월 안에 네가 가정부터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HS그룹을 완전히 넘겨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한 회장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고 태수를 진퇴양난의 궁지로 몰아넣었다. 일에 미쳐 사는 그로서는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얽매이는 삶을 생각해 본 적 없었지만 이제는 짧은 시간 안에 신부감을 찾아야만 했다. 잔인할 정도로 현실적인 그러나 미친 생각 하나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바로 모든 사람의 눈을 속일 완벽한 연극 계약 결혼이었다. 그리고 이 연극의 상대역은 어이없게도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차에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났다. 한태수 올해 나이 32. 대한민국 건설 및 부동산 업계의 거목 HS그룹을 이끄는 젊은 CEO. 그는 할아버지인 한진우 회장의 엄격한 가르침과 혹독한 경영 수업을 거쳐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의 인생에서 일 외의 것은 사치였고 감정 표현은 불필요한 낭비였다. 그런 그에게 결혼이라는 단어는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최후 통첩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HS그룹의 완전한 승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 6개월이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태수는 집무실을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오며 낮게 읊조렸다. 그의 오른팔인 김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맞이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뻔하지. 결혼하란다. 당장 내일이라도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투야. 태수는 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김 비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어떤 위로도 건네지 못했다. 한 회장의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진짜 결혼이 아니더라도 할아버지를 만족시킬 만한 쇼가 필요해. 태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정략 결혼하지만 마땅한 상대도 없었고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히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그때 그의 눈에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는 한 여직원의 모습이 들어왔다. 이보람. 24살의 어린 나이 HS그룹 본사 건물의 시간제 청소부였다. 앳된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생활력 강한 억척스러움과 함께 묘한 고집이 느껴졌다. 그녀는 얼마 전 태수의 사무실에 놓여있던 고가의 청자 화병을 실수로 깨뜨리는 바람에 그에게 단단히 찍힌 적이 있었다. 다행히 태수가 너그럽게 변상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매일 아침 자신의 사무실을 직접 청소하라는 특별 지시를 내린 상태였다. 보람은 태수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걸레질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지금 이 순간 바닥의 작은 얼룩 하나가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해 보였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태수는 문득 기묘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저 여자라면 어쩌면 너무나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생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가능성에 마음이 끌렸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자신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여자. 그렇기에 오히려 더 완벽한 연극 상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필요한 것은 진실한 감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연기일 뿐이니까. 며칠 후 태수는 김 비서를 통해 이보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보람은 또다시 무슨 질책을 받게 될까봐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때 묻은 고무장갑이 들려 있었다. 이보람 씨 앉으시죠.
태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다. 보람은 어색하게 그의 맞은편 의자에 걸터 앉았다. 태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냈다. 내가 이보람 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거절하기 힘든 제안일 겁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계약 결혼이 필요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보람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6개월 동안 내 약혼녀 겸 아내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 대가로 이보람 씨가 지금 안고 있는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습니다. 대학교 학자금, 가족들 병원비 뭐든 원하는 만큼.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깨끗하게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계약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고 위약금 조항도 명시될 겁니다. 보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아니 드라마보다 더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눈앞에 이 잘생겼지만 냉혹해 보이는 남자가 지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표님, 제가 뭘 어떻게... 저는 그냥 청소부일 뿐인데요. 보람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태수의 제안이 너무나 엄청나고 황당해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보람 씨가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배경도 없고 내 주변 사람들과도 전혀 교류가 없는 사람. 그래서 더 완벽하게 연기할 수 있겠죠. 필요한 건 진심이 아니라 철저한 연기력뿐입니다. 태수의 말은 비수처럼 보람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보람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태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 한 부를 그녀에게 건넸다.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태수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뒤죽박죽이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계약서에 적힌 보상이라는 단어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녀에게는 돈이 필요했다. 홀어머니의 병원비와 어린 동생들의 학비, 그리고 자신의 꿈이었던 대학 복학까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었던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 어쩌면 이것이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 자신의 삶과 자존심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 밤새도록 고민하던 보람은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자신을 팔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들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진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도 품었다. 다음날 아침 보람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태수의 사무실을 청소했다. 그리고 그의 책상 위에 계약서와 함께 작은 쪽지 하나를 남겨두었다. 쪽지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최고 재벌그룹의 CEO와 평범한 청소부의 아슬아슬한 계약 결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나 이미 정해진 운명의 수레바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태수는 그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녀를 선택했지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청소부가 그의 인생을 그리고 HS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밝혀졌을 때 그가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될지를. 이보람이 한태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다음 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그야말로 상상 초월의 격변을 맞이했다. 태수는 약속대로 김 비서를 통해
보람의 가족들이 안고 있던 모든 부채를 해결해 주었고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들의 학비까지 두둑하게 지원했다. 보람은 평생 만져볼 수 없을 것 같던 거액의 돈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되는 것을 보면서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달콤한 보상 뒤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랐다. 태수는 그녀를 완벽한 재벌가 안주인으로 변신시키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팀을 꾸렸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일리스트 헤어 아티스트,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리고 심지어는 걸음걸이와 말투 식사 예절까지 가르치는 이미지 컨설턴트까지 동원되었다. 보람은 HS그룹 본사 건물 꼭대기층에 위치한 태수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는 비밀스러운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그녀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숨막히는 개조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보람 씨, 허리 펴시고 어깨는 뒤로 젖히세요. 걸을 때는 보폭을 좀 더 넓게, 그리고 리듬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땅만 보고 걸으면 누가 당신을 HS그룹의 미래 안주인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이미지 컨설턴트의 날카로운 지적에 보람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를 악물고 자세를 고쳐 잡았다. 평생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고 다니느라 구부정해진 허리와 어깨를 펴는 것부터가 고역이었다. 와인잔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는 왼쪽부터 한 조각씩 잘라서 드시는 거예요. 쩝쩝거리는 소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품위를 지키세요. 식사 예절 교육은 또 다른 지옥이었다. 수십 가지 종류의 포크와 나이프, 그리고 복잡한 테이블 매너는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가끔은 자신도 모르게 평소 습관대로 음식을 허겁지겁 먹다가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패션과 뷰티 교육은 그나마 흥미로웠지만 역시 쉽지 않았다. 명품 브랜드의 이름들과 디자이너들의 특징을 외우고 수많은 종류의 화장품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마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았다. 그녀의 거친 손과 푸석푸석한 피부는 최고급 에스테틱의 집중 관리를 통해 조금씩 윤기를 되찾아갔고, 촌스러웠던 단발머리는 세련된 웨이브 스타일로 변신했다. 태수는 가끔씩 펜트하우스에 들러 보람의 훈련 성과를 점검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하고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보람의 모습에 내심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때 묻은 작업복이 더 어울릴 것 같았던 그녀가 이제는 제법 값비싼 드레스와 하이힐을 자연스럽게 소화해내고 있었다. 물론 아직은 어딘가 어설프고 불안해 보이는 구석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더 생기있고 또렷해져 있었다. 이 정도면 그럭저럭 봐줄 만은 하군. 태수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그의 입계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보람은 그의 칭찬 아닌 칭찬에 괜스레 얼굴이 붉어졌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한진우 회장의 팔순잔치 겸 태수의 약혼녀를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는 자리였다. HS그룹의 모든 계열사 사장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까지 초청된 대규모 행사였다. 보람은 이 자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시험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태수가 직접 골라준 연보라색 오프숄더 드레스를 입고 전문 아티스트의 손길로 완벽하게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을 마쳤다. 목에는 태수가 약혼의 증표라며 건네준 작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다. 태수는 그녀에게 HS그룹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정보와 예상 질문들을 미리 숙지시켰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하라고 신신당부했다. 기억해요. 이보람 씨는 오늘부터 그냥 청소부가 아니라 HS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안주인이자 내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나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의 이미지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보람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오기가 생겼다. 이왕 시작한 연극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다. 행사장은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렸다. 입구부터 화려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꽃 장식들이 하객들을 맞이했고 클래식 선율이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태수가 보람의 허리에 가볍게 손을 얹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저 사람이 한태수 대표 옆에 있는 여자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누구지? 설마 약혼 여인가?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호기심과 질투, 그리고 의심이 뒤섞인 눈빛들이 보람에게 쏟아졌다. 특히 태수의 사촌 동생이자 HS그룹의 경쟁사 사장 아들인 한지훈과 그의 약혼 여인 톱스타 여배우 최유라의 시선은 유난히 차갑고 적대적이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태수를 눈엣가시처럼 여겨왔고 그의 갑작스러운 약혼 소식에 큰 충격을 받은 듯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한진우 회장이었다. 그는 엄격하지만 예리한 눈빛으로 보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보람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연습한 대로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님. 이보람이라고 합니다. 태수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보람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네가 보람이로구나. 태수 녀석이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하는군. 만나서 반갑다. 의외로 부드러운 한 회장의 반응에 태수는 물론 보람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보람은 태수의 안내에 따라 HS그룹의 주요 임원들과 친척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나누었다. 그녀는 태수가 미리 알려준 정보들을 떠올리며 각 사람에게 맞는 적절한 대화와 칭찬을 건넸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문에도 재치 있게 답변하며 위기를 넘겼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그녀의 진솔하고 꾸밈없는 태도는 일부 사람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갔다. 가식과 허영으로 가득 찬 사교계에서 그녀의 순수함은 오히려 돋보이는 무기가 되었다. 태수는 그런 보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하고 현명한 여자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HS그룹의 오랜 라이벌이자 이번 태수의 약혼에 가장 큰 의구심을 품고 있는 윤상철 사장, 다른 계열사 사장 또는 경쟁사 임원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보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그녀의 빈틈을 찾으려 했다. 이보람 양이라고 했나요? 실례지만 어떤 집안의 따님이신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한 대표와는 어떻게 처음 만나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고요. 윤 사장은 마치 취조라도 하듯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다. 보람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태수가 미리 준비해준 답변을 늘어놓았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우연한 기회에 태수 대표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야말로 신데렐라 스토리였다. 윤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잘 짜인 각본이라는 것을 눈치챈 듯했다. 행사가 무르익고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해졌다. 보람은 자신도 모르게 이 역할에 점점 더 몰입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가벼운 농담으로 좌중을 웃기기도 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되는 듯했다. 태수는 그런 보람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고용된 가짜 약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의 얼음장 같던 마음까지 조금씩 녹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성공적인 연기에 대한 만족감일 뿐일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보람은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이보람 씨. 태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기운이 느껴졌다.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뭘. 보람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생각보다 잘 해내더군요. 특히 할아버님께서는 당신을 꽤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보람의 얼굴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태수는 그런 그녀의 순수한 모습이 왠지 모르게 보기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곧이어 냉정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자리에 윤상철 사장도 와 있었던 것 봤죠? 그자는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분명 당신 뒤를 캐고 다닐 겁니다.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겁니다. 그의 경고에 보람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그녀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더 큰 시련들을 예감하며 마음을 단단히 다잡았다. 이 위험한 줄타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줄 위에서 결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더욱더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만 했다. 한진우 회장의 팔순잔치 이후 한태수와 이보람의 계약 결혼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두 사람은 한 회장의 눈을 속이기 위해 그리고 주변의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태수의 펜트하우스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물론 철저한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규칙들이 정해졌다. 각자의 침실을 사용할 것, 사적인 질문은 삼갈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불필요한 감정을 느끼지 말 것.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고 살아가야 하는 두 사람에게 그 규칙들은 생각보다 지키기 어려운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침 식사 시간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태수는 신문을 읽거나 업무 보고를 받으며 식사를 했고 보람은 최대한 소리 없이 음식을 먹으며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가끔씩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얼굴을 훔쳐보곤 했다.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날카로운 눈빛 신문을 읽을 때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그리고 아주 드물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까지. 보람은 그동안 차갑고 냉정하게만 보였던 태수에게도 다양한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태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보람의 모습에서 낯선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보다 낡은 앞치마가 더 잘 어울리는 여자였고 화려한 사교계의 언어보다는 진심이 담긴 소박한 말 한마디가 더 감동을 주는 여자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식탁에 놓인 그녀가 직접 만든 반찬들을 맛보기도 하고 그녀가 흥얼거리는 콧노래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그의 얼음장 같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그녀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한 회장의 성화에 못 이겨 본가를 방문해야 했다. 한 회장은 손자 며느리인 보람을 꽤나 마음에 들어했고 그녀에게 HS그룹의 역사와 가풍에 대해 설명해 주거나 자신이 아끼는 골동품들을 보여주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보람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워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진솔함으로 한 회장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한 회장이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경청했고 때로는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따뜻한 차를 대접하기도 했다. 보람아, 너는 참 속이 깊은 아이로구나. 태수 녀석이 복도 많지. 이런 참한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몰라. 한 회장은 보람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칭찬했다. 태수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보람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이 보람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다. 태수의 고모이자 HS그룹의 계열사 사장인 한선영은 처음부터 보람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녀는 보람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평범한 배경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사사건건 그녀를 꼬투리 잡아 망신을 주려 했다. 세아가 요즘 젊은 애들은 명품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던데 너는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 보구나. 하긴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면 뭘부터 해야 할지 정신이 없긴 하겠지. 한선영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보람에게 상처를 주려 했지만 보람은 의외로 침착하게 대처했다. 고모님, 저는 아직 명품보다는 사람의 진심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보람의 당당한 대답에 한선영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주변 사람들은 보람의 현명함에 감탄했다. 태수는 그런 보람의 모습에서 자신도 모르게 통쾌함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는 중요한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찬 자리에 보람을 동행시켰다. 그 자리에는 HS그룹의 오랜 경쟁자이자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윤상철 사장도 참석해 있었다. 윤 사장은 여전히 보람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고 어떻게든 그녀의 약점을 잡아 태수를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만찬 도중 바이어 중 한 명이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그림에 대해 언급했다. 그것은 한 무명 화가의 추상화 작품이었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다소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이었다. 한 대표님, 이 그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입시오? 혹시 아시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태수는 미술에는 문외한이었기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다. 아, 그게 현대 미술은 워낙 심오해서요. 하하, 바로 그때 조용히 있던 보람이 입을 열었다. 이 그림은 아마도 작가의 내면에 있는 혼란과 열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거친 붓터치와 강렬한 색감 속에서도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가 느껴지거든요. 마치 폭풍우 속에서 길을 잃었지만 결국에는 한 줄기 빛을 찾아낼 것이라는 희망을 담고 있는 것처럼요. 보람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 안에는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이 담겨 있었다. 좌중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두들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특히 태수는 충격에 가까운 표정으로 보람을 응시했다. 그가 알던 이 보람은 단순히 청소만 잘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윤 사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아냥거렸다. 이보람 양이 미술에도 조예가 깊으실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그림도 직접 그리십니까? 아니면 그저 어디서 주워들은 풍어를 읊는 것뿐이신가요? 그의 무례한 질문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지만 보람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사장님. 사실 저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그림에 대한 열정만큼은 아직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윤 사장은 물론이고 태수조차 할 말을 잃었다. 그녀가 미술 전공자였다니 전혀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다. 만찬이 끝난 후 태수는 보람에게 조용히 물었다. 왜 미술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저와는 상관없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보람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태수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복잡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태수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이보람이라는 여자. 그녀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이 드러나는 여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느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심장은 자꾸만 그녀를 향해 뛰고 있었다. 한편 윤상철 사장은 보람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더욱 굳히고 본격적으로 그녀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흥신소를 고용하여 그녀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치기 시작했고, 태수의 고모인 한선영 역시 그에게 은밀히 협력하며 정보를 제공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보람의 약점을 찾아내어 태수를 끌어내릴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위험한 그림자가 서서히 태수와 보람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리고 서로를 향한 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운명의 시계는 째깍째깍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다. 해외 바이어들과의 만찬 이후 한태수의 머릿속은 온통 이보람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미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당당한 태도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녀가 단순히 고용된 가짜 아내 이상의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일에만 몰두하려 했다. 아직은 모든 것이 불확실했고, 섣부른 감정 표현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한진우 회장의 지시로 HS그룹의 제주도 신규 리조트 개발 사업 현장 시찰 및 가족 휴가를 겸한 여행이 계획되었다. 물론 태수의 약혼 여인 보람도 당연히 동행해야 했다. 한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람을 가족 구성원으로 확실히 인정받게 하고, 동시에 그녀가 HS그룹의 안주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는 듯했다. 제주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보람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바다를 보며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에게 제주도는 수학여행 이후 처음 와보는 곳이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호화로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 또 다른 시련을 안겨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도 떨쳐버릴 수 없었다. HS그룹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제주 리조트는 한라산 중턱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최고급 호텔과 빌라 골프장, 그리고 다양한 위락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 리조트로 완공 후에는 HS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가족들은 각자 배정된 최고급 빌라에 짐을 풀고 휴식을 취했지만 태수는 곧바로 리조트 개발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었고,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할 수 없었다. 보람은 어색하게 빌라에 남아 한 회장과 다른 가족들의 시중을 들거나 태수의 고모인 한선영의 끊임없는 트집과 잔소리를 견뎌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리조트 개발 현장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 리조트의 핵심 시설 중 하나인 컨벤션 센터의 설계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 것이었다. 이대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건물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태수는 즉시 관련 임직원들을 소집하여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지만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국내 최고의 건축가와 구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었지만 그들조차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 판이라니. 태수는 담당자들을 향해 불호령을 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은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리조트 완공은 기약 없이 늦춰질 것이고 HS그룹은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함께 대외적인 신뢰도까지 잃게 될 것이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아무런 진전도 없이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있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회의실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차 시중을 들던
보람이 무심코 중얼거렸다. 혹시 건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구조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아치형 구조나 트러스 구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요. 그리고 집안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초공법을 변경하는 것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순간 회의실 안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보람을 바라보았다. 일개 청소부 아니 지금은 대표의 약혼녀 행세를 하고 있는 여자가 건축 구조에 대해 언급하다니. 그것도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태수 역시 당황스러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보람에게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물었다. 이보람 씨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람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굴이 빨개졌지만 이내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주제넘게 나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건축 관련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비슷한 사례에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던 기억이 나서요.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전문 용어는 아니었지만 핵심을 꿰뚫는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건축가 중 한 명이 눈을 빛내며 말했다. 잠깐만요. 이보람 씨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존의 방식에만 얽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보람 씨가 제안한 대로 구조 설계를 변경하고 기초공법을 보강한다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것처럼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그들이 간과했던 혹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해결책의 가능성이 열린 것이었다. 태수는 이 모든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이보람. 그녀는 대체 어떤 여자란 말인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것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서까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강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충격의 시작일까? 몇 시간 후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놀랍게도 보람이 제안한 방식대로 설계를 변경하자 건물의 안전성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공사 기간과 비용 또한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회의실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모두들 보람에게 감사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태수는 보람을 자신의 사무실로 따로 불렀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보람 씨, 당신 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깊은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보람은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는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건축가를 꿈꿨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태수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건축학 전공자라니. 그것도 HS그룹의 핵심 사업 분야와 정확히 일치하는 전공이었다. 하지만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으로 쓰러지시고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기에 저는 꿈을 접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HS그룹 청소부로 일하게 된 거고요. 보람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가슴 아팠고 태수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돈 때문에 계약 결혼을 선택한 속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누구보다도
강하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여자였던 것이다. 태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에 대한 미안함, 존경심,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커져버린 애틋한 감정까지. 그는 이 모든 감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왜 나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습니까?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제 과거보다는 현재의 역할에만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람의 대답은 태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상철 사장이었다. 그는 이미 이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태수를 공격할 새로운 빌미를 잡았다는 듯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대표 아주 재미있는 쇼를 벌이고 있더군. 청소부 출신 약혼녀가 갑자기 건축 천재로 둔갑하다니. 설마 이것도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은 아니겠지. 조만간 이사회를 소집해야겠어. 자네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으니 말이야. 윤상철의 협박은 태수에게 또 다른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이보람이라는 여자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싸움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충격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다. 제주도 리조트 현장에서 이보람이 건축학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건은 한태수에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녀가 단순히 미술의 조예가 깊은 것을 넘어 건축학을 전공했으며 한때 촉망받는 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그녀를 판단하고 무시해왔는지 깨달으며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서울로 돌아온 태수는 김 비서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보람의 과거에 대해, 특히 그녀의 대학 시절과 건축학도로서의 활동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어쩌면 그녀가 HS그룹의 중요한 인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 그리고 윤상철 사장의 협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며칠 후 김 비서는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태수의 사무실을 찾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이보람은 국내 최고의 명문 대학 건축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으며 재학 중에도 각종 공모전에서 대상을 휩쓸며 천재적인 재능을 인정받은 인재였다. 특히 그녀가 3학년 때 설계했던 친환경 미래도시 모델은 국내외 건축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몇몇 해외 유명 건축 사무소로부터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설계도면 사본과 심사위원들의 극찬이 담긴 평가서, 그리고 당시 언론에 작게나마 보도되었던 기사 스크랩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게 정말 이보람 씨의 과거란 말인가?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넘기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묵묵히 청소를 하던 그 초라한 모습의 여인이 한때는 이렇게 눈부신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건축계의 샛별이었다니. 그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보고서에는 그녀가 갑자기 학업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추게 된 이유도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개인 사업을 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도와 자살그로 인해 떠안게 된 막대한 빚, 그리고 호르몬이의 지병, 악화와 어린 동생들의 생계 문제까지. 한순간에 닥쳐온 불행의 연속은 그녀의 모든 꿈과 희망을 앗아갔고 그녀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가족들을 위해 이름 없는 청소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태수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돈으로 그녀를 고용했고
그녀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인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을 느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왜 나에게 숨겼던 걸까? 태수는 김 비서에게 물었지만 그것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다. 그녀가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이 그녀로 하여금 진실을 말할 용기조차 갖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는 당장이라도 보람에게 달려가 사과하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한편 윤상철 사장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흥신소를 통해 이보람이 과거 건축학도였다는 사실과 그녀의 불우한 가정사를 이미 파악했고 이것을 빌미로 한태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한태수가 고의로 이보람의 신분을 속이고 한진우 회장과 주주들을 기만했으며 심지어는 제스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할 계획이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한태수의 경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고 그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태수의 고모인 한선영 역시 윤상철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며 바람을 넣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보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이번 기회에 조카인 태수와 함께 그녀까지 내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은근히 기뻐하고 있었다. HS그룹 내부에는 불온한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태수 대표의 약혼녀, 사실은 신분 위조된 청소부 출신. HS그룹 차기 안주인의 충격적인 과거로 경영 위기설 대두 등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익명으로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주주들과 직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보람은 자신 때문에 태수가 공영에 처하게 될까봐 매일 밤 불안감에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태수에게 모든 것을 사실대로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수는 보람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굳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했다. 보람은 잔뜩 긴장한 채 그의 앞에 섰다. 이보람 씨, 당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태수는 책상 위에 놓인 김 비서의 보고서를 가리키며 말했다. 보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모든 것이 탄로 난 것이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제가 모든 것을 속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보람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제가 대표님을 실망시켜 드렸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대표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힘없이 말했다. 하지만 태수는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 떠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요. 당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바로 나니까.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람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보람 씨,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그 어떤 여자보다도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소.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의 보람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윤상철 사장님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 때문에 대표님이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시오.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소. 당신은 그저 내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돼요. 우리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갑시다. 태수는 보람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보람의 불안한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한태수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다급하게 서재문을 두드렸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윤상철 사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보람 씨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려는 것 같습니다. 올 것이 온 것이다. 윤상철의 마지막 방역이 시작된 것이었다. 태수는 보람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의 눈빛은 결연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한때 평범한 청소부였지만 이제는 그의 전부가 되어버린 여자 이보람이 있었다. 그녀의 숨겨진 천재성과 강인한 의지가 과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떤 빛을 발하게 될까? 운명의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된 HS그룹 대회의실은 그 어느 때보다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태수와 이보람이 나란히 회의실로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그 시선 속에는 호기심, 의심, 그리고 약간의 적대감까지 뒤섞여 있었다. 윤상철 사장은 이미 자신의 측근 이사들을 포섭하여 분위기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의 옆에는 태수의 고모인 한선영 이사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윤상철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윤상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한태수 대표의 부도덕한 경영 행태와 그룹 이미지 실추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그리고 한진우 회장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한태수 대표의 자격 문제를 논하고자 합니다. 한 대표는 자신의 사적인 목적, 즉 회장님의 눈을 속여 그룹 승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저기 앉아있는 이보람이라는 여성을 고용하여 가짜 약혼녀 행세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만 행위이자 HS그룹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파렴치한 작태입니다. 윤상철은 이보람의 과거, 즉 그녀가 시간제 청소부로 일했던 사실과 그녀의 어려운 가정 환경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며 그녀를 신분 세탁을 노린 사기꾼으로 매도했다. 그의 말은 교묘하게 편집된 증거 사진들과 익명의 제보 내용들로 포장되어 있었고 일부 이사들은 그의 선동에 넘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이보람 씨는 과거 건축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의도적으로 한태수 대표에게 접근하여 제주 리조트 개발 사업과 같은 그룹의 중요 프로젝트에 부당하게 관여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업무 방해이자 그룹의 기밀을 유출할 수도 있는 심각한 보안 문제입니다. 윤상철의 공격은 집요하고 악랄했다. 그는 이보람을 철저하게 짓밟음으로써 한태수의 도덕성과 리더십의 치명타를 입히려 했다. 한선영 이사 역시 윤상철의 말에 동조하며 한태수를 비난했다. 태수야, 네가 어떻게 이런 애를... 우리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당장 저 애를 내쫓고 너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험악해졌다. 이보람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며 모든 비난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한태수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한태수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윤상철의 모든 발언을 끝까지 경청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윤상철 사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보람 씨에게 가짜 약혼녀 역할을 부탁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회장님과 이사 여러분을 기만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 드립니다. 그의 솔직한 인정에 회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윤상철은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머금었다. 그가 보기에는 한태수가 궁지에 몰려 모든 것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태수의 다음 말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제가 이보람 씨를 선택한 것은 결코 우연이나 단순한 계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녀의 진정한 가치와 놀라운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윤 사장님은 이보람 씨가 과거 청소부였다는 사실을 문제 삼으셨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꿈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온 그녀의 강인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태수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그 자료에는 이보람이 대학 시절 설계했던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들과 그녀가 수상했던 각종 공모전 기록, 그리고 제주 리조트 컨벤션 센터의 설계 문제에 대한 그녀의 창의적인 해결 방안까지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여러분, 이 자료들을 보십시오. 이보람 씨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한때 대한민국 건축학계를 놀라게 했던 숨겨진 천재입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우리 그룹의 여러 프로젝트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의 과거를 숨겼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빛나는 재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바로 저 자신과 어쩌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태수의 열정적인 변론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조금씩 반전되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이보람의 놀라운 이력과 재능에 감탄하며 술렁였고 윤상철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이때 이보람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사님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때 가난한 청소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 삶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제 꿈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지식과 열정을 바쳐 HS그룹의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태수 대표님의 약혼녀로서가 아니라 건축가 이보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는 회의실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윤상철은 최후의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한태수 대표와 짜고 우리 모두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당장 저 둘을 이 자리에서 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갖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추악한 음모와 시기심만이 더욱 명백하게 드러날 뿐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이 열리고 한진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부터 회의실 옆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상철 사장. 한 회장의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윤상철은 깜짝 놀라 사색이 된 얼굴로 한 회장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그동안 우리 HS그룹을 위해 애쓴 공로는 인정하네. 하지만 더 이상 자네의 탐욕과 시기심으로 그룹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네. 자네의 모든 비리 행위에 대한 증거는 이미 내 손안에 있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게 될 걸세. 한 회장의 단호한 선언에 윤상철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오랜 야망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한선영 이사 역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한 회장은 태수와 보람에게 다가와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태수야, 그리고 보람아. 너희 두 사람 덕분에 나도 오늘 많은 것을 배웠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이다. 특히 보람이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로구나.
네 안목과 용기가 우리 HS그룹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었다. 그는 태수에게 말했다. 태수야, 나는 오늘 너에게서 HS그룹의 진정한 미래를 보았다. 앞으로 이보람이라는 훌륭한 파트너와 함께 우리 그룹을 더욱 멋지게 이끌어 나가도록 해라. 나는 이제 뒤에서 조용히 너희를 응원하겠다. 한 회장의 말에 태수와 보람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시련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사랑과 진심이 모든 편견과 음모를 이겨낸 순간이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태수 대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이보람에게는 HS그룹의 신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그녀의 건축적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태수와 보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찼다. 그들의 사랑은 더욱 단단해졌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더욱 깊어졌다.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믿음만이 남아있었다.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피어나는 순간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윤상철 사장의 몰락과 한진우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선언 이후 HS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한태수 대표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고 그의 곁에는 이제 가짜 약혼녀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이자 사랑하는 연인 이보람이 함께하고 있었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윤상철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가 저지른 각종 비리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한때 그룹을 위협했던 먹구름은 완전히 거치고 맑고 투명한 미래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한진우 회장은 그 누구보다도 이 변화를 기뻐했다. 그는 보람을 친손녀처럼 아꼈고 그녀의 뛰어난 건축적 재능과 올곧은 성품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그는 보람에게 HS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및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녀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태수의 고모인 한선영 이사 역시 이전에 못마땅했던 태도를 버리고 보람의 진가를 인정한 후로는 그녀를 따뜻하게 대하며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태수와 보람의 관계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이나 계약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태수는 예전에 냉정하고 일밖에 모르던 모습에서 벗어나 보람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럽고 자상한 남자로 변해갔다. 그는 보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녀의 꿈을 응원하며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보람 역시 태수의 사랑과 지지 속에서 더욱 자신감 넘치고 빛나는 여성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HS그룹의 건축 디자인팀에 합류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과거 그녀가 설계했던 친환경 미래 도시 모델은 HS그룹의 새로운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 콘셉트로 채택되었고 그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로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쳐나가게 되었다. 한때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묵묵히 일했던 그녀가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그동안 그들은 함께 수많은 일들을 겪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더욱 깊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태수는 보람에게 정식으로 청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보람과 처음 가짜 약혼 계약을 맺었던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를 아름다운 꽃과 촛불로 장식하고 그녀를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보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가 이끄는 대로 서재로 들어섰다가 로맨틱한 분위기에 깜짝 놀라 얼굴을 붉혔다. 태수 씨, 이게 다 뭐예요? 태수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을 잡고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보람 씨,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상자 안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놓여 있었다. 그 반지는 과거 그가 계약의 증표로 건넸던 목걸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진심과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담고 있었다. 보람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태수 씨.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태수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뜨겁게 끌어안았다. 더 이상 가짜도 연극도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된 사랑의 결실이었고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었다. 몇 달 후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한진우 회장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혔고 HS그룹의 모든 임직원들과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보람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특히 보람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었고 보람은 그들의 따뜻한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다. 결혼식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신부 이보람이 직접 디자인한 웨딩드레스와 결혼식장의 건축 컨셉이었다. 그녀의 천재적인 디자인 감각은 하객들의 탄성을 자아냈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특별한 신부가 되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의 행복은 계속되었다. 태수는 HS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로 인정받았고 보람 역시 건축가로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빛나는 별이었지만 함께 있을 때 더욱 찬란한 빛을 발하는 완벽한 한 쌍이었다. 몇 년 후 그들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들의 집은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태수는 일에 있어서는 냉철한 카리스마를 가진 CEO였지만 집에서는 한없이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였다. 보람 역시 일과 가정 모두를 완벽하게 꾸려나가는 슈퍼우먼이었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는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태수와 보람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나왔다. 아이들은 잔디밭 위를 신나게 뛰어놀았고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내가 당신 사무실 화병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아니 당신이 내게 그 황당한 계약 결혼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람이 추억에 잠긴 듯 말했다. 태수는 그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글쎄, 아마도 우리는 서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해. 당신이라는 기적을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모든 시련과 기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가짜 계약으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서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 한때 평범한 청소부였던 여자와 냉정한 재벌 CEO였던 남자. 그들의 이야기는 신분과 배경을 뛰어넘어 진정한 가치와 사랑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는 한 편의 아름다운 드라마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드라마는 이제 막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서울의 하늘 아래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따스한 햇살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